근데 이건 축하하는 게 아니라 퇴출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은 회사가 날 버리기 전에 내가 회사를 떠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고 불편할 수는 있지만, 저는 이 불편한 이야기를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부장님 정년퇴임식이 있었고, 회사에는 화려한 꽃다발이랑 기념패랑 박수를 막 준비를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분위기는 훈훈했지만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TV나 이런 데 봐도 자식들이 오고 정년퇴임을 한다라고 하면 화려하게 어떤 잔치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꽃다발도 이렇게 목에 걸어주고. 근데 제가 의심이 들었던 건 정년퇴임이 정말 축하를 받을 만한 일일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한국은 대체로 정년퇴임이라는 게 60세쯤부터 시작을 합니다. 회사를 떠나게 되고, 그렇다고 했을 때 요즘 평균 수명이 85세를 훌쩍 넘었잖아요. 심지어 100살까지 사는 경우도 정말 많죠. 그럼 60살 때 은퇴를 하면 내가 80살,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30년, 40년이 남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뭘 해야 될까요? 물론 미래를 준비하고 노후를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고민이 없으시겠지만, 대부분 30년, 40년 회사 일만 하시다가 갑자기 정년퇴임이라는 걸 하게 되면 이유가 굉장히 막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회사는 말을 합니다. 이제 당신은 은퇴할 나이가 됐고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건 축하하는 게 아니라 퇴출하는 거 아닌가요? 한평생 이 회사만을 생각하고 이 회사만을 위해서 일하신 분을 꽃다발 하나 주고 박수치고 그냥 내보내는 이 구조잖아요. 저는 이거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부터 저는 계속 고민을 좀 했습니다. 나는 왜 이 회사에 모든 걸 걸고 살았을까? 왜 나는 이 회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까? 벌려놓은 일들이 너무 많았죠. 내가 막상 다음 달만 돼도 내야 되는 이자비, 주고용, 생활비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해도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이 없으면 충당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만약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날 보는 시선들도 있죠. 야, 너 다니던 회사 왜 그만뒀어? 야, 그 회사 열심히 다녀야지.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정말 많죠. 그러다가 문득 인터넷 좀 검색을 해보다가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알게 됐어요. 단어는 알고 있었지만 내가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그 단어가 조금 더 다르게 보였던 것 같아요. 레버리지. 지렛대죠. 사람들은 이걸로 돈을 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돈을 벌려면 레버리지를 잘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라는 사람은 회사를 지렛대 삼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나를 지렛대 삼아 쓰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회의감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난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지? 승진을 위해서 퇴근도 안 하고 일했던 거, 인센티브를 위해서 주말도 반납하고 전화를 하고 회사 일을 했던 기억, 끝나고 가기 싫었던 회식이나 이런 데를 억지로 참여를 해서 인간관계를 억지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시간과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막 들어오면서 약간의 회의감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싫어할 만한 직원이죠. 일을 열심히 해도 모자를 파네? 자꾸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을 하고 회의감을 느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아할 만한 직원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회사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사업을 해봐라. 사업을 한번 준비해봐라,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라는 건 자신이 너무 없었어요. 갑자기 내가 사업을 한다고 요식업, 예를 들면 치킨집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치킨을 튀길지도 모르고 요리를 흥미 있어 하지도 않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한다?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조금 보류를 해둔 상황이었고, 또 알아보다 보니까 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는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하기도 했고,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조금 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좀 멀게 보였던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숫자들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나 방법들에 대한 것들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좀 너무 멀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던 게 책이었고, 남들은 좀 어떻게 회사를 탈출했는지, 회사 없이도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돈을 벌었는지 이런 사례 위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저한테 맞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게 됐고, 그게 저는 경매였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적은 돈으로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걸 알았고, 저는 이 경매를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면서 실행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경매는 정답이 아닙니다. 저한테 맞는 방법을 저는 선택을 했고 실행을 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은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꼭 경매가 아니더라도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사업이 됐든, 또 사업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본인이 뭘 잘하는지를 알고 이 레버리지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회사를 퇴사를 했지만 그 회사를 다닐 때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 일도 해야 됐고, 그 인간관계들도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었고, 그 와중에 투자를 해야 됐었고, 그래서 이걸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마음이 안 좋은 것도 사실이에요. 힘든 건 내가 아니까. 하지만 이 정년퇴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회사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동산 교육이나 강의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이 수업을 못 듣겠어요. 그리고 과제를 못 하겠어요. 임장을 못 나가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내가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앞으로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면 방법들이 나올 겁니다. 저는 회사가 퇴출을 결정하기 전에 내가 내 삶의 퇴임 시점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년퇴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저 불안한 나락의 시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꼭 경매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만의 탈출구, 레버리지, 정년퇴임을 축하받는 게 아니라 진짜 좀 즐길 수 있는 삶을 찾는 과정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정년퇴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정년퇴임이 저는 왜 나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영상 만들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